네, 고선거 칼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을 보면서 또 잠깐 망설이게 됐습니다. 이 언론계의 선배인데 아무리 선배라도 제가 할 말은 또 해야 되니까. 김대중 칼럼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투쟁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투쟁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이 제목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목에서부터 확 뭐가 오죠? 이게 장동혁 지도부의 투쟁 노선을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 같다.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 보수정당에는 관우 장비 등 투사보다 재갈공명이 필요하다. 장동혁은 싸울 줄 아는 독한 야당을 내세웠으나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거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에 있다. 선거는 국민의 마음을 사느냐 못 사느냐로 기결된다. 독하게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장동혁 투쟁을 선명 야당으로서의 투쟁을 앞세운 장동혁 노선에 대해서 뭔가 자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의 칼럼 아닙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한국의 보수정당은 막연히 독하게 싸우기만 할 일이 아니다. 분노만 가지고 악에 받쳐 대들기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 물론 투사도 있어야겠지만 투사보다는 책사가 있어야 한다. 관우장비도 있어야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더 절실한 것은 재갈공명이다. 이랬어요. 의도는 여러분들 읽히죠. 오죽 답답해서만 이럴까 싶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면서요. 선거라면서. 선거는 관우도 장비도 재갈공명도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선거에서 이기려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대권 주자입니다. 대권 주자 없이 재갈공명 100명을 갖다 놔봐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 대권 주자, 똘똘한 경쟁력이 있는 대권 주자 한 명 없이 재갈공명만 한 10명 배치해봐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나? 선거는 대권 주자 중심으로 움직여요. 총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대통령 선거 구도를 수십 년간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총선도 다음에 정권 잡을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면 한 표라도 더 주지만 아예 대권 주자가 없어서 정권 잡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보는 그 정당한테 뭐하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만들어 줍니까? 정당 지지율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4년 전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정당 지지율은 나름 당시 야당들하고 어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었죠. 당시에 여당이 민주당, 문재인당 하고 정당 지지율은 어슷비슷했는데 뭐가 안 됐냐 그러면은 대권 주자가 없었어요. 대권 주자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 홍준표, 원희룡, 누구 쫙 해서 이 사람들 다 합쳐서 지지율이 합쳐서 10%밖에 안 나왔어. 정당 지지율이 30이면 뭐고 40이면 뭐합니까? 대권 주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한국당과 일체 관계가 없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리사위인지 뭔지 하여튼 영입을 해갖고서 대권 주자로 만들어잖아요. 그리고 그 영입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선거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없으면 당 지지율이 50이든 60이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선도 총선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주필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 국민의힘이 너무 투쟁으로만 가서 관우나 장비만 설치는 당이 되면은 선거에서 오히려 안 좋다. 선거에서는 책 쌓인 제갈공명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권 주자가 있어야 돼. 대권 주자가. 관우 장비 없어도 제갈공명 없어도 대권 주자, 똘똘한 대권 주자 하나만 있으면 선거에서 이겨요. 그게 우리가 4년 전에 윤석열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무슨 관우가 있었습니까? 장비가 있었습니까? 제갈공명이 있었습니까? 전부 어디 저 발목이나 잡는 저런 것들이 있었지. 그렇지만 윤석열이라는 확실한 대권 주자 한 명이 있으니까 대선에서 이기고 정권 갖고 오잖아요. 자, 그러면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한번 보세요. 천지일보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겁니다. 어제 발표된 겁니다. 천지일보가 어제 발표한 조사인데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의뢰해서 한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이게 사실 이재명이가 저 정권 잡고 100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차기 대권 주자 조사하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죠. 좌파 것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지만 워낙 저게 얼마나 갈지 모르는 불안정한 정권이니까 이런 조사가 나오는 게 오히려 당연해요. 이 조사에서 보세요.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1위 장동혁 18.5. 2위가 누구냐? 조국이에요. 16.4. 3위가 누구냐? 정청래 15.8. 이 세 사람은 이번에 완전히 새로 대권 주자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어디 갔냐? 오세훈 6.7, 김문수 6.6, 이준석 5.0, 김동영 4.1, 안철수 2.4. 쫙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후 100일 만에 이렇게 심각한 정치 변동과 격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치 격변의 결과 우파, 자유우파에서는 장동혁이 우뚝 섰어요. 그리고 전체, 여야 전체를 합쳐서 1위 대권 주자로 올라선 거예요. 조국이는 나오자마자 2위가 됐어요. 그리고 정청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는 저 정청래가, 그러나 좌파 것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이 미는 박찬대를 꽂고 당대표가 됐으니까 나름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3위 대권 주자로 올라선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자, 제가 김대중 주필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대중 주필 눈에는 국민의힘에 관우 장비들만 있고 제갈공명 하나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달라요. 확실한 대권 주자 장동혁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것들 아무리 덤벼도 지방선거 이길 수 있고 총선 이길 수 있고 대선 이길 수 있다. 한국 정치는 제갈공명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대권 주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자유우파 쪽에서는 장동혁이 압도적이에요. 44입니다. 김문수는 15, 오세훈이 14.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죠. 민주당에서는 정청래가 30이고 조국이가 29예요. 저것들은 경쟁구도야. 민주당과 조혁당은 구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것들은 다 한 식구라고 보니까. 조국이하고 정청래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우파 쪽은 장동혁이 압도적인 1위예요. 또 남성은
남성에서는 장동혁이 근소하지만 1위입니다. 장동혁 16, 조국 16, 정청래 15. 여성으로 가면 장동혁이 확 뜁니다. 장동혁이 20, 조국이 16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표 행태에 있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좀 감성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고 경험적 연구에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뉴 미디어에 맞는 이런 이 스타일들이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조국이를 앞섰어요. 조국이는 아마 여성 지지율에서 장동혁이한테 뒤처졌다는 거가 못내 분하고 뼈가 아플 거예요. 지가 얼마나 이걸 관리를 했는데 결국은 뺏겼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은 대권 주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는, 국민의힘은 조국이 정청래를 누른 장동혁이라는 대권 주자를 갖고 있습니다. 갖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물론 장비 관우도 필요하고 물론 재갈공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인 대권 주자를 보유하게 됐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